셀마, 내 덕분에 남부지부장 자리를 지켰으니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어? 알아. 그런 거래였지. 이번에는 무엇을 원하나? 너희 애들로 이 목록에 적은 것들을 처리해줘. 곧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하나같이 미친 의뢰들 뿐이군. 뭐, 그래도 이런 일이라면. 이과가 제격이지 않겠어? 맞아. 그렇지? 난 언제나 셀마를 배려하고 있다고. 하나협회가 도시 질병으로 지정한 도서관도 목록에 있군. 도서관은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건이거든. 롤랑, 네 말대로면 앞으로 조직과 날개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더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네? 여기서 겪은 일 중 세 번째로 놀랐던 일이야.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롤랑이라고 불렀잖아. 네 이름이 롤랑이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른 적 없잖아. 너에 대한 신뢰도가 올랐고 우호 관계를 위해 보다 친밀하게 불러봤어. 문제라도? 에헤이, 재미없네. 그래도 친밀하게 부른다라. 옛날 가족 생각이 나네. 할머니는 예전에 사라졌다면서? 아, 난 아내가 있었거든. 신기하네. 하하, 나 같은 것도 결혼했다는 게 신기한 건 아니지? 인간의 비효율적인 결혼이라는 행위가 신기한 거지? 이야기해줘. 참고로 무겁기만 하고 시시한 이야기야. 별로 듣고 싶지 않을걸? 누군가의 새로운 이야기는 환영이니까. 자기 이야기는 제대로 안 해주면서 말이지. 내 이야기는 지긋지긋해서 도저히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 쳇바퀴같이 반복했던 지루한 1만 년의 이야기야. 같은 책을 100만 년 동안 본다면 너라도 마찬가지일걸? 지루한 책을 5번만 읽어도 넥타이로 내 목을 졸랐겠지. 뭐, 난 미친 듯이 일만 했어. 딱히 할 것도 없더라고. 자란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해결사 일이 꽤 잘 맞았어. 정신없이 일로 시간을 보내다가 꽤 괜찮은 곳에 집도 구하고 흔히 말하는 영혼의 단짝이라는 사람도 만났지. 어찌나 기가 세던지. 그 사람의 등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집을 구했을 땐 느끼지 못한 보금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 그 녀석 눈에 좀 띄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몰라. 아, 너무 길게 말하고 있나? 됐어. 계속해. 그래도 일이 일인지라 말을 붙일 기회가 많았거든. 참고로 내 아내는 꽤 높은 등급의 해결사였어. 괜히 듬직하다고 한 게 아니야. 아무튼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난 그녀와 결혼을 했어. 간단하게 말했지만 정말 마음고생 심했다고. 서로 악착같이 벌어둔 돈은 있으니 피와 살점이 난무하는 해결사 일을 내려놓고 평온한 날을 보내기로 했지. 조금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 뒤로는 정말 행복했어. 내 삶은 늘 혼자였는데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서로의 고민이라곤 점심에 어떤 음식을 먹고 저녁엔 어디로 산책을 하러 갈까, 아이에게는 어떤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을까 정도밖에 없었지. 그런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와서 잠시 멀리 떠나게 됐어. 여기서부터 슬슬 느낌이 올 거야. 별로 큰 일도 아니었고 보수도 괜찮아서 다녀오겠다고 했지. 아내도 흔쾌히 허락해줬고. 아내는 파전을 정말 좋아했어. 내가 파견된 곳은 파전이 유명했는데 배웅해줄 때도 파전 생각에 침고인 게 보이더라니까. 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금 들여 유사의 현상보존 포장 상자까지 사서 따끈한 파전을 고이 들고 돌아왔지. 그런데 와보니 내가 살던 구역에 큰 사고가 발생했더라. 집은 무너진 지 오래고 아내와 뱃속의 아이는
이미 죽었어. 난 한동안 펑펑 울며 세상과 도시를 저주했지. 왜 내가 기껏 발버둥 쳐서 얻은 행복은 이렇게 쉽게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냐고. 자, 이야기 끝. 이런 일은 도시에서 누구나 겪기 마련이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일 뿐. 넌 견딜 수 있었고, 내 나름대로 매듭 지으려는 중이지. 두 번째로 놀랐던 일은 뭐야? 아, 여기 일이 생각보다 잘 맞았다는 거? 가장 놀랐던 일은 나중에 알려줄 거야. 전부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어련하실까? 나머지 책 정리는 부탁해둘게. 청소부의 맛은 식사하면 할수록 늘 새로워요. 늘 새롭게 역겨운 맛이죠. 이렇게 더러운 맛이 다양한지 몰랐어요. 전혀 먹었던 해결사의 맛이 생각나요. 부드러웠어요. 행복했어요. 먹기 힘들었던 만큼 맛있었어요. 좋은 실이 나와 만족스러웠어요. 앞으로 일주일은 더 청소부만 먹어야 해요. 우리는 실을 짜내야 하니까요. 검지의 지령이니까요. 그 일주일 안에 청소부들의 어머니가 움직이면 어떻게 하죠? 사냥하죠. 그리고 식사를 해요. 알아요? 하지만 청소부가 우리를 노릴 경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들이 제대로 먹고자 노리면 우리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청소부들이 지금은 잠잠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검지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우리는 검지에서 다른 지령은 없나요? 없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검지는 좋은 친구니까요. 안녕하세요, 사육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령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전 안녕해요. 새로운 지령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도서관으로 가라고요? 다른 종이가 있어요? 지령은 아니에요. 도서관의 초대장입니다. 지령에 따르면 필요하다네요. 도서관을 가야 해요? 우리는 청소부를 먹고 원단을 짜야 해요. 전령님을 먹어도 돼요? 맛있을 거예요? 좋은 실이 나올 거예요. 안 돼요. 사육자 여러분은 지령을 따라야 하니까요. 당신들은 실을 계속 짜고 싶잖아요. 지령을 따르지 않으면 대행자들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령이 우선이에요? 순서를 어기면 지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도서관에는 새로운 시를 짜낼 수 있는 재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령 전달도 끝났으니 저는 가볼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어떤 지령이라도 수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실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 믿어요. 한창 바쁜 중에 미안하지만 원단 받으러 왔는데 말이지. 안녕하세요. 엄지사나 흑은회시네요. 흑은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지에서 의뢰한 노후부 원단 받아갈게요. 부수는 저 가방에 들어있답니다. 그나저나 곧 손가락 걸기를 시작할 텐데 검지치고는 너무 노골적이네요. 누님, 어쩔래? 전령이라 해도 검지의 직속? 우리로는 힘들 테죠. 하지만 전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예요. 그렇죠. 저는 전달하는 사람이니까요. 검지는 여전하네요. 자, 그럼 합의를 봤으니 서로 갈 길 가죠. 사육제는 도서관으로, 우리는 원단을 챙기고, 전령 씨는 가실 곳이 있겠죠? 저 조직은 천을 만드는 거야? 맞아. 질 좋은 원단은 굉장히 귀하거든. 조직과 해결사만큼 재단사들도 중요해. 저놈들은 음지에서 활동하나 봐. 사람을 먹고 실을 뽑아내는 것 같고. 어차피 천 쪼가리잖아? 네, 천 쪼가리라니. 아직도 한참을 모르시네. 이 도시 바닥에서 한가닥 하는 놈들이 그냥 몸을 들이미는 게 아니야. 너도 손님들을 봐서 알겠지만 입고 있는 옷은 평범한 옷이 아니라고. 질 좋은 원단은 강화 시술만큼이나 몸을 보호해주거든. 근데 급 높은 원단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을 때가 있어. 궁방이나 재단사들의 멤버십에 가입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가끔 있지. 이제 나도 정신이 아득해지네. 뭐 그것보단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소원을 빌어보는 거 어때? 너도 내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어. 지령이 도서관을 목표로 하지 않도록 빌어야 해. 그래, 눈을 감고 소원을 빌면 되는 거지. 진짜 하는 거야? 네가 하는 헛소리를 그만 들으려면 이래야 할 것 같아서. 아무튼 지령이 도서관을 노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 5 손가락 중 하나인 검지가 눈에 불을 켜고 끈덕지게 붙을 거야. 검지? 뒷골목을 주무르는 5개의 거대 조직 중 하나야. 뒷골목을 주무르니까 말 그대로 손가락들인 거지. 참 단순해. 아무튼 손가락들은 날개에 버금가는 힘과 영향력을 지녔으니까 괜히 밉보여서 좋을 것도 없어. 그리고 광신도 같은 검지는 지령이 아주 목을 매지. 그들에게 지령은 따라야만 하는 것이고? 맞아. 지령은 반드시 수행되어야만 하니까. 게다가 엄지사나 조직까지 끼어들다니. 일이 너무 커지지만 않으면 좋겠는걸. 누가 오든 착실히 접대할 뿐이야. 배고파요. 원해요? 새로운 실을 뽑을 수 있어요. 기대돼요? 환영합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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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도 괜찮아요. 멋진 실이 나올 거예요. 푸른 빛의 예쁜 실일 거예요. 하지만 청소부보다 맛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지겨워요. 저는 이곳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이고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시길. 인사가 이렇게 짧아요. 게다가 성의도 없어요. 사라졌어요.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쉬고 싶어요? 배고파요? 나가고 싶어요? 잘리고 싶어요? 뼈가 녹아요. 살이 터져요? 죽지는 않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은 어떨 것 같아? 흐름을 보아하니 손가락 중 하나하고는 무조건 부딪힐 것 같아. 지금까지 언급된 게 벌써 엄지, 검지인데 솔직히 어떤 손가락이든 간에 골치 아플 거야. 기대되는걸? 예, 현장에서 피투하며 구르는 건 저니까요. 새삼스럽지만 고마움은 느끼고 있어. 네네, 더 열심히 힘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오늘 새로운 신도분이 오신 것 같군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곳에 오셨나요?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점이 그리 힘드신가요? 모두 삭막해요. 제 인생도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까지 직장에 가고 똑같은 표정으로 같은 일만 반복해요. 일이 끝나면 10시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벌리는 것 같아도 달마다 빠져나가서 모이지도 않아요. 출근길, 퇴근길 모두 같은 표정이에요. 우리는 왜 일하고 돈을 버는지, 어째서 살아가는지 목적을 잃은 것만 같아요. 그냥 톱니바퀴예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냥 톱니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도시에서 저란 부품이 없어져도 그새 새로운 톱니바퀴를 찾아 갈아 끼겠죠. 전 뭐일까요? 저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마음 이해한답니다. 도시 모두가 목적 없이 굴러다니는 톱니와도 같죠. 그곳 한복판에 있으면 마모되어 가는 거예요. 점차. 맞아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꼭 톱니바퀴가 나쁜 것일까요? 네? 문제는 우리 스스로 톱니바퀴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답니다.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톱니와도 같은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표정으로, 그리고 같은 곳에 갔다가 같은 시간에 돌아오고. 아버지는 톱니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이셨어요. 바로 당신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답니다. 한 가지 물건만 보게 되면 그 물체를 담는 걸까요? 일을 할수록 아버지의 이마에는 마치 톱니의 이 같은 주름이 깊어졌고, 그렇게 아버지는 끝까지 도시에 녹이 낀 톱니인 채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생을 마감하셨죠. 그런... 저는 생각했답니다. 우리는 사실 도시의 톱니인데 우리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아닐까. 하지만 그런 삶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목적 없이 숨만 쉬며 하루하루 굴러갈 뿐인 톱니라니. 그거랍니다. 목적 없는 톱니인 것이 문제랍니다. 톱니바퀴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럼요. 저마다 태어난 목적에 맞게 굴러가면 되는 거랍니다. 당신만이 될 수 있는 톱니바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만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야 할지 몰라 슬퍼하는 톱니바퀴가 많을 뿐이랍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을 보세요. 당신이 평소에 보아왔던 도시의 사람과 같은 표정인가요? 아니요. 다들 행복해 보여요. 믿어보세요. 네. 전 이것 말고는... 자, 올라오세요. 당신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해줄게요. 이 의자에 앉으면 될까요? 네, 편히 앉으세요. 당신이 어떤 톱니바퀴일지 알려주는 의자랍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것 맞죠? 그럼요. 어머, 당신은 생각 톱니셨어요. 생각 톱니요? 생각 톱니로 삶의 목적을 부여받는 분들은 굉장히 귀하답니다.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죠.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생각 톱니랍니다. 그럼 당신 머리 뒤에 있는 톱니바퀴가... 아버지랍니다. 언제나 저에게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무엇보다 고기 톱니분들에게 생각 톱니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설마 제가 말 그대로 톱니가 되는 건가요? 아픔은 잠시예요. 무구한 충만감이 따라올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매우 귀하고 귀하신 생각 톱니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잠깐만! 이런 건지는 몰랐어요! 톱니가 굴러가듯 삶이 돌아간다! 저 사람이 톱니 교단의 교주 에일린. 이런저런 톱니들을 봤지만 생각 톱니는 또 처음 듣네. 지금 행해지는 것이 그 의식인가 보군. 톱니를 뒤통수에 꽂으면 똑똑해진다고 했던가? 아주 별 지랄을 다 해요. 자, 어디 보자. 시협회 유진 부장이 부탁했던 게 톱니 교단 신도 10명 사살 및 교주 무력화 후 확보. 시협회 이과의 유진 부장이 직접 우리 사무소에 일을 부탁하다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언제까지 저 광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거야? 지금 바로 쏴버리면 안 돼? 기다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 톱니인가요? 이분은 특별히 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부여받은 톱니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게 될 거랍니다. 그래요. 처음은 힘들죠. 조금만 굴러보는 거예요. 네, 다른 분들과 천천히 한 바퀴씩 한 바퀴씩. 저희 아버지께서 분명 친절히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죠? 행복해지죠? 저도 굉장히 기쁘네요. 신도 여러분, 오늘도 길 잃은 톱니 한 분이 행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팔 벌려 아버지께 감사를. 감사해! 네? 조심하라고요? 지금이야. 뭐죠? 무슨 일이죠, 이게? 톱니분들이... 이러지 마세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저희는 부여된 삶에 따라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저 교주란 녀석 뭐 이리 맞추기가 힘들어. 본인의 의지로 피하고 있는 것 같지 않군. 마치 궤적을 예측하는 것 같아. 저 생각 톱니라는 게 미친 듯이 돌고 있어. 미치겠네. 탄환 가격이 얼만데? 타마키, 톱니가 돌아가는 패턴만 읽으면 가능해. 어깨에 빗 맞았어. 내가 마무리한다. 로지 가틀리의 탄환. 친구들, 없는 형편에 돈 많이 썼네. 푸른 잔향? 당신은... 아버지께서 줄곧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런가 봐. 나 당신이 필요한데 나와 같이 가줄 수 있겠어? 네, 그럼요. 저란 톱니는 줄곧 당신을 기다린걸요. 고마워. 안 돼. 우선 저 친구들부터. 플루토? 에일린을 돌봐주겠어? 도망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푸른 잔향이 왜 여기 있는 건데? 나도 몰라. 젠장. 적고를 보아하니 우리를 죽이려 들겠군. 이 일이 실패하면 돈을 벌기는커녕 탄환값으로 다 날린다고. 아까 봤잖아. 푸른 잔향이 탄원을 튕겨내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지금은 이대로 도망쳐서 목숨이라도 남겨야 해. 곧 입구야. 안녕 친구들. 대체 누가 이런 앙증맞은 의뢰를 한 걸까? 젠장, 왼쪽으로 뛰어! 이렇게 느려서야 어디 써먹을 수나 있겠어? 어디선가 너희를 구해줄 동아줄이라도 내려오지 않으려나? 총을 버려야 하나? 미쳤어? 이게 얼만데? 절대 못 버려. 언제까지고 숨어있을 수는 없어. 리웨이, 이거 뭐야? 초대장? 이번에 하나에서 도시 질병으로 지정한 도서관인가 뭔가 하는 그거?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 보기 좋은걸? 추위를 피해 모여있는 귀여운 병아리들 같아. 푸른 잔향, 우리가 너의 일을 망쳤다면 사과한다. 여기서 본 것들, 있었던 일들 전부 잊을 테니 우리를 보내줄 수 있겠어? 뭐? 그럼 누가 이 일을 맡긴 건지 말해줄 수 있어? 10초 줄게. 9. 몰라 리웨이. 초대장 그걸로 어떻게든 해봐. 6. 누구 팬 있어? 서명해야 하는... 팬이라면 여기. 침착하게 하라고. 4. 미친 새끼. 빨리 다들 서명해. 3.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지? 그럼요. 푸른 잔향. 붉은 안개와 비슷한 이름이야. 맞아. 둘 다 하나 협회로부터 색을 부여받은 해결사야. 1급 해결사, 그 이상이지. 그렇게 대단한 해결사가 벌써 나타났다니 신기하네. 해결사 중에서 또라이가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푸른 잔향은 특출난 또라이야. 꽤 유명한가 봐? 유명하지. 마태이는 갔어도 실력은 확실하거든. 그러네. 총알도 다 막아내고. 그래서 다들 웬만하면 총을 안 쓰지. 한따까리 하는 놈들한테 총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거든. 확실히 지금까지 방문한 손님들 대부분은 총기류를 사용하지 않았어. 왜 사용하지 않는 거야? 비싸거든. 정말 비싸.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총도 총대로 비싸지만 저 불쌍한 녀석들 말대로 탄환 가격이 장난 아니야. 탄환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드나 보네. 물론 그것도 있지. 하지만 제일 말도 안 되는 건 머리에서 총기류에 책정한 세금이야. 총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탄창 2개의 값과 쓸만한 총의 가격이 비슷해. 사무소 단위로 쓸 탄환을 구비해 두는 것보다 사무소 전원에게 강화 시술을 해주는 게 더 싸게 먹힐걸? 성능에 따른 효율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총과 탄환을 제작하는 공방도 찾아보기 힘들고. 심지어 취득하기 까다롭다고 소문난 총기류 제작 면허를 받은 공방에서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내 짐작이지만 쉽게 죽일 수 없도록 하는 것 같아. 무엇을? 사람을? 그런 배려가 있을 줄이야. 아, 당연히 머리와 이 도시가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한다는 건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시시하게 죽여선 안 된다는 철학? 뭐 그런 것 같아? 웃기네. 총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얼마든지 시시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여기까지 오지는 않네.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보기 좋게 놀아나고 있는 느낌이군. 푸른 잔향은 모든 걸 아는 것 같았어. 당장 목숨이라도 부지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스테판, 너무 긴장하지 마. 어떻게 긴장을 안 하냐고. 기껏 도망쳐온 곳이 생판 모르는 도서관인데. 우리 탄환도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지? 여기서 죽든 아까 푸른 잔영한테 죽든 마찬가지야. 그럼 당연히 좀 더 나중에 죽는 걸 선택해야지. 어차피 인간은 언젠가 다 죽는데 그냥 지금 죽자는 거랑 뭐가 달라? 그건 또 맞는 말이네. 걱정 마. 내가 잘 해볼게. 환영합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곧 죽어서 당신의 책이 될 예정인 스테판입니다. 이 손님은 기운이 없으시네요. 책이 될지 책을 얻으실지는 손님에게 달려있답니다. 예. 힘찬 응원 고맙습니다. 너 때문에 분위기 다 처지게 생겼잖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급하게 도망쳐온 것이라서요. 저희는 볼 일만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다양한 손님들이 각자의 사정을 안고 오는 곳이니까요. 더 무례하신 분들도 계셨으니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푸른 잔향이나 이 녀석이나 둘 다 쌓은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차라리 아까 깔끔하게 푸른 잔향에게 죽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어. 조잘조잘 앵무새 새끼도 아니고 얼른 들어가기나 해. 성질 급하기는.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스테판이라는 친구는 결국 책이 되었군. 저 정도로 마지막까지 세상을 탓하다니 오히려 안쓰럽네. 세상을 탓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 충분히 탓할 수 있지. 자신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세상에 떠넘기는 마음이 약해 보여서 안쓰럽다고 한 건 아니야. 나도 그 세상에 사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지. 애써 세상을 탓하지 않으려는 내가 안쓰러워서. 난 세상을 저주해. 나도 그래. 스승님, 차는 늘 드시던 대로 준비했습니다. 고맙네, 필립군. 스승님. 이런. 오래전 못난 친구의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다니. 오늘따라 차의 맛과 향이 진해서 좋군. 예, 감사합니다. 오랜 친구의 소식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필립군, 도서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예, 협회에서 도시 전설로 지정한 사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시 질병으로 등급이 올라갔다네. 츠바이의 육과가 당했다고 하더군. 그렇다면 그 친구분이라는 게 혹시... 그래, 월터지. 이 친구도 도서관에서 잠들었나 보군. 못난 친구야. 그렇게 위로 올라가려 발버둥 치다가 결국 이런 꼴이라니. 안타깝네요. 같은 츠바이 동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어요. 상심이 크긴 무슨. 월터 녀석은 전부터 늘 안 잊고 왔다네. 예? 그릇이 작은 친구였지. 머리를 나름 굴리는 것처럼 보여도 생각이 단편적이었어. 게다가 말끝마다 물음표를 붙이며 질문해대니 어찌나 거슬리던지. 그런데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저세술이 좋은 건지 운이 좋은 건지 육과에서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 이놈의 지긋지긋한 쌍화차 냄새. 오늘따라 더 진한데. 어서오세요, 선배. 필립, 아주 날마다 쌍화차 타는 실력이 늘어가나 봐. 그렇다네. 필립군이 쌍화차 말아주는 솜씨가 용해. 나도 제대로 한번 배워서 아내에게 타줘야겠어. 감사합니다. 무슨 그런 묘한 표정으로 웃어? 쌍화차만 주구장창 만들려고 우리 사무소 들어왔나? 유나양, 필립군은 실제 성과도 훌륭하다네. 보란듯이 5급 해결사도 되지 않았는가? 쌍화차 만드는 솜씨를 심사에 반영했다면 1급은 물론이고 3까지 부여받았을 걸세. 그래, 필립군이 색을 받는다면 이 쌍화차에 동동 띄어진 노른자같이 샛노란색이겠군. 내가 좋아하는 개나리의 색과도 같지. 스승님, 제발 실없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필립이 어쨌든 천의 바늘 의뢰는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대단해요, 선배. 단독으로 도시전설 의뢰도 해결하시고요. 마지막에는 위험했어.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도 뇌간집 속 공명기를 이용해서 녀석들의 몸이 한 덩어리로 뭉쳐졌다니까. 그 속에서 건물은 녹아내리지, 미친 듯이 터져나오는 바늘에 맞은 사람들이 폭발해서 아수라장이 됐지.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게다가 그 배우는... 역시 그 배후는 어제의 약속이었나? 맞아요. 그런 것 같던데요. 솔직히 믿을 순 없지만 마법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모양이에요. 바늘마다 이상한 문양 같은 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증폭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그래도 무사히 처리했지 않은가?
유나 양도 우리 사무소의 자랑이야. 어째 제가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것 같지만요. 게다가 사무소는 둥지에 있어서 월세도 살떨리고 이번 의뢰비로는 부족한 거 아시죠? 그 문제라면 괜찮다네. 앞으로 3개월 정도는 걱정 없을 만한 일을 받았으니. 도시질병급이라도 돼요? 그렇다네. 도시... 질병이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사무소 단독으로 처리하나요? 도서관이라네. 쇠기 사무소에 연락을 해봤지만 다른 일이 있는 건지 바빠 보이더군. 일단 우리 사무소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했네. 게다가 이번 의뢰는 츠바이 협회로부터 직접 받은 건이지. 아무래도 전투에 능통한 사무소가 필요한 모양이야. 알겠어요. 그럼 연락 돌릴게요. 부탁하네, 유나 양. 저에게는 첫 도시질병급 사건이네요. 그렇지, 필립군. 도시질병급 의뢰는 처음이겠지만 너무 긴장하지는 말게. 나나 유나 양을 보고 배우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이번 일을 잘 마무리한다면 전처럼 영감님 집에서 홈파티라도 하자고요. 유나 양,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겠어? 제가 한 먹성 하잖아요. 영감님 요리 솜씨도 끝내주고요. 홈파티인가요? 왜 그리 울상이야, 필립? 도시질병 사건을 맡아서 혹시 긴장한 거야? 아니에요. 뭐 아니면 됐어. 먼저 준비하고 있을게요. 필립군. 이 일이 끝나면 잠시 둘이 이야기라도 하는 게 어떤가? 네?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말이지. 알겠습니다. 아, 저 할아범은 아직도 해결사 일을 하고 계시네. 아는 사람? 별건 아니고 예전에 몇 번 스쳐 지나가듯 신세진 적 있어. 잔뼈가 굵은 해결사기도 하고. 꽤 전의 일이지만 젊었을 때 연기 전쟁에서 어느 정도 이름 날렸던 해결사 중 하나야. 확실히 인맥이 꽤 넓은 것 같아 보였어. 뭐 그때에 비하면야. 지금은 나처럼 퇴물이지만. 너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사실을 말해야 직성이 풀리지. 내부는 꽤 그럴싸하네. 심야의 최상버거 의뢰건으로 습격했던 공장과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제발 좀. 그 사건은 떠올리기도 싫단 말이야. 게다가 여기에 어딜 봐서 비슷하다는 거야? 그 공장도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던 것 치고는 이렇게 깔끔하고 분위기가... 필립군. 아까 마신 쌍화차를 다시 개원할 뻔했다네. 죄송합니다. 환영합니다, 손님. 반갑네. 분명 자네가 엔젤라겠군. 예, 이곳의 관장이자 사서입니다. 자네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도 궁금하네요. 그렇군. 재밌는 농담도 할 줄 아는 친구구먼. 스승님, 말 길게 끌 거 없지 않아요? 엔젤라 양, 그렇게나 많은 죽음을 머금고 편하게 마무리 지을 생각하지 말게나. 피차 마찬가지로 보이네요. 그럼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할아범은 나이를 먹어서도 여전하구만. 상대는 너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은데. 해결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는데 그걸 전부 기억하는 게 대단한 거지. 게다가 그냥 해결사도 아니고 발이 넓은 할아범 같은 사람은 더더욱 힘들 거야. 굳이 기억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아니면 나이가 나이다 보니 가물가물한 걸 수도 있고. 그럼 너는 왜 아는 척하지 않은 거야? 난 그냥 일 버리기 싫어서. 이런 곳에서 아는 척 해봤자 서로에게 불편해질 뿐이잖아. 전장에 나가서 적군에게 대뜸 안녕? 난 네 3년 전 친구였는데 기억나? 라고 물어보면 확실히 당황스럽지.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렇게 맺고 끊음이 확실한 거 싫진 않아? 그렇지. 정에 매달리는 건 진작에 그만뒀으니까.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서로 농담 주고받아도 언제 당할지 모르는 세계야. 그런 현실은 누구보다 할아범이 잘 알고 있겠지.
오늘은 술 냄새가 안 나는데? 안 마셨거든요. 오늘만은 맨정신으로 있고 싶어요. 무슨 바람이 들었길래? 술을 얻어먹지 못해서 아쉬운 표정인데요. 이런, 얼굴에 좀 티가 났나? 특별한 날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죽은 날이에요. 그래? 지금이 며칠이지? 여기 있다 보니 시간 감각이 사라져서 말이야. 며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날이거든요. 첫 번째 삶에서 지오바니가 죽는 모든 과정을 알았어요. 그런 의미였구만. 롤랑은 톱니교단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나요? 삶의 의미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사이비 교단에 들어가는 모습? 멍청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불쌍할 뿐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나도 그래. 할머니 손에서 거칠게 자랐거든. 전 둥지에서 태어나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보육원에 맡겨졌죠. 아마 뒷골목 어딘가였다면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운 좋게 둥지에서 태어나 운 나쁘게 부모 없이 자란 거죠. 어디 둥지였으려나? K사 둥지였어요. 무난하다고 들은 둥지 중 하나군. 네, 실제로 평탄했어요. 남들보다 조금 불행하고 남들보다 조금 운이 좋았죠. 굶으며 자란 것도 아니고 괴롭힘을 받고 자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자극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살아온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숨만 쉬어온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전부 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둥지 안에서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같았어요. 뭐 초점을 잃은 눈들이겠지.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가다 저렇게 떠나가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숨만 쉬며 살던 중 제가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오, 그게 너의 첫사랑이었으려나? 그런가 봐요. 정확히는 지오바니의 첫사랑이지만요. 거리 한복판에서 관심 없이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뭐라 말하고 있었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사실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다만 사람이 저 정도로 빛나며 살아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죠. 첫눈에 반했구만. 반했어. 그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과 사람을 바꾸겠다고 열심히 말했어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있었죠. 웃기지 않아요? 누가 둥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버리고 그런 연구에 참여하겠어요? 넌 참여했고. 맞아요. 지오바니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은 얻어 걸린다는 것을 알긴 했나봐요, 그 사람은. 그녀의 이름은 카르멘이었어요. 카르멘. 카르멘이 보람에 가득 찬 모습을 볼 때면 저도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죠. 계속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저는 좋은 동생이나 친구 혹은 동료였을 뿐. 그 짝사랑이었나? 애달프지? 저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이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래, 그 연구팀의 비극이 찾아왔다고 했지. 맞아요. 천천히. 연구에 진전은 없고 카르멘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어요. 그리고 연구실의 에녹이라는 아이가 실험 도중 세상을 떠나자 그
그녀 안에서 무언가 끊어진 듯 했어요. 전 뭐라도 힘을 주고 싶었지만 생기를 잃은 카르멘의 표정을 보면 제가 세상에서 지워진 것만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카르멘은 스스로 세상을 떠났죠. 비극이군. 충격이 컸겠어. 받아들이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덤덤했죠. 누구보다 생기있던 사람이 이렇게 빨리 떠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연구실을 떠나지 않고 카르멘이 바라던 연구를 계속 도왔어요. 희망을 놓지 않는 동료들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카르멘은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였겠군. 그렇죠. 그리고 대가가 따랐겠지. 영영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실험이었어요.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지만 전 덤덤하게 참가한다고 했어요. 실험이 성공해서 카르멘이 살아난다면 제일 좋고, 반대로 제가 영원히 잠든다 해도 그것대로 좋았어요. 카르멘이 사라진 삶에서 지오반니는 다시 빛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전 톱니 교단처럼 극단적인 방식으로라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죽을지도 모르는 실험에 참여했으니까요. 그리고 결과는 실패했군. 네. 전 두 번째 삶에서 넷째어로 깨어나 로보토미사에서 일을 했죠. 삶에 대한 집착 따위는 눈을 감기 전 진작에 버렸는데, 그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든 살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일을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삶을 이어갈 것이라는 용기를 가진 채. 기특하구만, 넷째. 그리고 이제 그저 숨만 쉬는 삶보다는 정말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럴 기회가 생긴다면요. 어쩌면 이번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추악함도 많지만 아름다움도 분명 있는 것 같거든요. 술을 줄창 마시던 것도 어떻게든 하루를 버텨보려고 했던 거네. 맞아요. 그래도 술의 맛을 좋아하긴 해요. 나도 그래. 이제 한잔 할까요? 좋지. 오늘을 기념해보자고.
이곳은 참 고즈넉해서 좋아. 호드랑 마찬가지로 이곳 사서들도 차분한 것 같고. 롤랑 왔구나? 지금은 이렇게 조용해 보여도 할 때는 잘하는 사서들이야. 많이 의지하고 있어. 나도 우리 쪽 사서들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지. 다 같이 뭐 하고 있었어? 책 정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독서 토론을 하고 있었어. 서로 마음에 드는 책을 정해서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우리 층 사서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임이구만. 다들 잘 참석해주나 봐. 맞아.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 몇 명은 귀찮아서 반발하기도 할 텐데. 내 짜오였어 봐. 벌써 어디론가 도망쳤을 거다. 맞아. 내 짜이였으면 정말 그랬을 거야. 그래도 예전과는 다른 게 느껴져. 로보토미 때에도 난 비슷한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 그래? 평화로운 독서 모임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맞아.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했지. 환상체에게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떨고만 있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때는 너무 내 마음대로 밀어붙였어. 조금이라도 상담을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 상처받고 속만 골맞지. 난 도우려고 하는데 왜 다들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고.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꽤 피곤한 성격이었구만. 그치? 내가 생각해도 그래. 난 정말 남을 돕고 싶은 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위로받고 싶을 뿐이었던 거야. 첫 번째 삶에서 내가 범한 잘못을 용서받고 싶었던 거지.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말이야. 그래서 직원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나? 아니, 역시 그런 식으로는 도움이 될 리가 없잖아. 난 엔케팔린에도 손을 댔어. 엔케팔린이라. 마약에도 손을 대다니 꽤 충증이었군. 그런 짓까지 했는데 난 어디에서도 구원받지 못했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난 나쁜 사람이고 내가 주인이란 짐을 덜어내지 못했으니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뻔했는데 엔젤라가 마지막에 망친 건가? 맞아. 정말 그랬어. 엔젤라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들은 생각이 그랬어. 이기적이지? 이번에야말로 속죄할 수 있었는데 다 허사로 돌아갔구나. 웃기지? 그때까지도 멍청하게 깨닫지 못한 거야. 하나의 행동만으로 좋은 사람이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하게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건데. 심경의 변화가 생긴 계기라도 있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서 다른 사사들과 제대로 마주하며 이야기하고 지금처럼 여러 모임을 열다 보니 알았어. 이번 독서 토론 모임도 조심스럽게 제안한 거야. 롤랑 말처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사도 있었지. 하지만 이 모임을 여는 것에 대해 내가 어떤 마음인지 서로 대화를 하고 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어. 방법이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을 부딪혀가는 것이 필요했던 거지. 결과적으로는 좋은 현상이네. 그러게 말이야. 혹시 엔젤라가 이런 결과도 기대한 걸까? 우리의 자존심 높은 도서관장님이 그런 섬세한 배려를 했을까나?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부딪혀볼 거야. 무엇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엔젤라에게. 꽤나 큰 용기가 필요할걸? 맞아. 아직도 엔젤라는
좀 멀고 무섭게 느껴지지만 나도 옆에서 응원해줄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예전처럼 팔다리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물론 조금 멀리서. 롤랑도 나 같은 겁쟁이네. 겁쟁이끼리 용기 내보자고. 응원 고마워, 롤랑.